동화 한국어 버전 사형제.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4명의 아들을 가진 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사형제의 이름은 각각 롭, 콜, 알렉스, 그리고 해리였죠. 어부의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잡아온 생선을 팔아버는 돈이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그마저도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는 사형제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어부가 사형제를 불러 모아 얘기했죠. 잘 들어라 얘들아. 아빠는 너희에게 줄 게 없고 너희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지금부터 세상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아보도록 하렴. 하지만 아빠, 저흰 지식도 기술도 없는걸요. 집 밖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걸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란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지. 하지만 아빠, 저희는 아빠 없이 나가본 적도 없는걸요. 얘들아, 모두 잘 될 거란다. 나는 너희들이 아빠처럼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 이 일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우니 말이다. 그러니 밖에 나가 돈이 되는 일을 찾아보렴. 알겠어요, 아빠. 아빠가 정 바라신다면 나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빠. 해볼게요. 사형제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집을 떠났어요. 얼마 가지 않아 사형제의 앞에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4갈래의 길이 나타났죠. 롭은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4갈래 길을 하나씩 골라 떠나보고 4년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롭 형 의견을 따를게. 롭 형 의견을 따를게. 그렇게 4형제는 각기 다른 길로 향했어요. 롭은 가는 길에 한 남자를 만났죠. 이봐, 이 길은 여기가 끝인데 어디로 가려는 거요? 저는 일을 배우러 왔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날 따라오게. 내가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날렵한 도둑으로 만들어주지. 아니요. 저는 그런 도둑질이 아니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어요. 감옥에 갇혀 사는 것보단 훨씬 더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이봐 젊은이, 누가 당신 보고 감옥에 들어가라고 했어? 도둑질은 그냥 기술로 배우기만 하고 좋은 데 써먹으면 되지. 롭은 결국 받아들였죠. 그저 일을 배우기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남자는 롭에게 도둑 기술을 아주 잘 가르쳐 주었고 마침내 롭은 손쉽게 물건을 훔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말이죠. 한편 길을 따라 걸어가던 콜은 어느 강물이 흐르는 곳에 주변엔 아무것도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강 주변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기계가 들려 있었어요. 콜은 처음에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그는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계시는 거죠? 이 물건만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이라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쌍안경이라는 물건이죠. 말씀을 들으니 더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제게 사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배우고 싶으시다면야 당연히 가르쳐드려야죠. 그렇게 콜은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남자는 쌍안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몇 달이 흐르고 콜은 이제 쌍안경 전문가가 되었어요. 이제 다 배운 것 같구나. 만약 네가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단다. 네, 배운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었네요.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그러거라. 이 쌍안경을 선물로 줄 테니 가지고 가렴. 이것만 있으면 지구상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는 한편 셋째 동생 알렉스는 사냥꾼을 만났어요. 그는 사냥꾼의 집에서 그와 함께 지내며 차근차근 사냥 기술을 배워나갔어요. 알렉스, 네가 들판에서 연습한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구나. 오늘은 정글에서 연습해야만 하는 날인데 과연 네가 움직이는 생물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꾸나. 알겠어요.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사냥꾼은 알렉스에게 움직이는 사슴을 조준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그의 화살은 빠르게 날아가 사슴에 명중했어요.
알렉스, 이제 이리 와서 한번 조준해 보렴. 알렉스는 활을 손에 쥐고 날아가는 새를 향해 발사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알렉스, 좀 더 연습해야겠구나.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이 정글에 와서 연습하도록 하자. 네, 그러죠. 사냥꾼은 매일 알렉스를 숲으로 데려가 연습을 시켰어요. 마침내 알렉스는 목표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맞출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드디어 사냥이라는 분야의 완벽한 전문가가 된 것이었어요. 잘했어, 알렉스. 이제는 조준도 아주 정확하고 사냥에 관련된 기술도 다 배운 것 같군. 고마워요, 형님. 제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만큼 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가르쳐 주신 형님 덕분이에요. 그럼 이제 본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어요. 그래, 갈 때 가더라도 이 활과 화살은 가져가도록 해.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제일 어린 막내 해리는 한 마을에 도착해 재단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자네는 누군가?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지? 제 이름은 해리예요. 배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배우러 왔고요. 그렇구만. 재단사가 되고 싶은 거라면 잘 찾아왔군. 내가 잘 가르치거든. 좋아요. 물론이죠. 열심히 배울게요. 해리는 재단사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재단사는 마음을 다해 해리에게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또한 그는 가장 뛰어나고도 또 몹시 어려운 작업 공정들, 그러니까 바늘을 꿰는 법, 바느질을 하기 전 옷감을 잡는 법 등 해리에게 모든 비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해리는 재단에 대해 아주 잘 깨우치게 되었죠. 재단사 역시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해리를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해리가 떠날 때가 되자 재단사는 그에게 실과 바늘을 주며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렇게 성장하더니 매우 기쁘구나. 이 실과 바늘을 가져가거라. 실은 양털처럼 아주 부드럽게, 바늘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보관해야 돼. 그러면 무엇이든 바느질할 수 있을 거고 네가 무엇을 꿰매던 그 이음새조차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란다. 사형제는 그들이 4년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에 모두 모였어요. 그들은 다 함께 집으로 걸어 돌아갔죠.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만난 형제들은 각자 무엇을 배워왔는지 차례대로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집 앞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은 너희들이 각자 배워온 일에 얼마나 능숙한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구나. 지금 저 나무 위에는 둥지가 하나 있단다. 그 안에 알이 몇 개 들었는지 말해보렴. 5개요. 그렇다면 롭, 너는 저 새가 지금 부화시키려고 품고 있는 저 알들을 내게 가져다 주지 않겠니? 하지만 절대로 새가 눈치채서는 안 된다. 롭은 나무 위로 올라가 새가 그를 발견하기도 전에 알을 빼냈어요. 그 새는 자기가 품고 있던 알이 사라졌는지도 알아채지 못했으니 정말 전문가의 솜씨였죠. 우와, 대단한데? 어부는 롭이 가져온 4개의 알을 탁자 모서리에 각각 두고는 셋째 알렉스에게 말했어요. 화살 하나만을 이용해 이 4개의 알을 두 동강 내보거라. 하지만 알 속의 새끼 새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 알렉스는 화살을 꺼내 들더니 오직 그 한 개의 화살만을 이용해 알들을 두 동강 내었어요. 어부는 결과에 매우 행복해하며 막내 아들 해리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는 이 부서진 알들을 다시 꿰매서 어미새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복구해보아라. 해리가 바늘을 꺼내 알들을 원래대로 꿰매자 롭이 그것들을 다시 둥지에 돌려놓았어요. 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모두 잘했다, 얘들아. 너희들 모두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워왔구나. 비록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없지만 아빠가 장담컨대 너희가 열심히 일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란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한 소문이 왕국 전체에 떠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공주님이 용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이었죠. 왕이 발표하길 공주를 찾아 데려오는 자는 그 누구든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죠. 얘들아,
드디어 너희들의 재능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어서 가서 용에게서 공주님을 구해오렴. 사형제는 모두 채비를 마치고 공주님을 구하러 떠났어요. 콜은 그의 쌍안경으로 내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공주님이 계신 위치를 알아냈어. 용은 공주님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딴 섬에 숨겨놓고 그곳에 앉아 그녀를 감시하고 있어. 그들은 왕을 찾아가 섬까지 타고 갈 수 있는 배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왕은 그들에게 배 한 척을 주었고 사형제는 섬에 도착했죠. 콜은 다시 한번 쌍안경으로 찾아보더니 말했어요. 용이 공주님의 다리를 베고 바로 이 근처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그렇다면 공주님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활을 쏠 수는 없을 것 같아. 잠깐. 그럼 내가 공주님을 훔쳐 데려오면 되겠네. 배는 여기 대기시켜놔. 롭은 용에게서 공주님을 훔쳐왔어요. 하지만 배를 타고 돌아가던 중 잠에서 깨어난 용은 달아나는 그들을 쫓아 날아들어왔죠. 용이 막 공격하려던 그때 알렉스는 화살을 쏴 용을 무찔렀어요. 하지만 거대한 용이 물에 빠지면서 그 묵직한 충격 때문에 파도가 거칠게 변하더니 이내 배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죠. 그들은 부서진 배의 파편들의 의지에 간신히 떠 있었어요. 해리는 곧장 아주 기다란 실과 바늘을 꺼내 주변 나무 판자들을 한데 모아 꿰매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그들이 모두 올라가 앉고도 남을 거대한 나무 배가 완성되었죠. 마침내 공주님은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어요. 사형제가 왕을 찾아가자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사형제 중에 누가 내 딸과 결혼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 정해보도록 하여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형제는 서로 자신이 하겠다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주님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공주님과 결혼해야 돼. 내가 용에게서 공주님을 빼내오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 내가 공주님과 결혼해야 돼. 내가 용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공주님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나 있었겠어? 그럼 결혼은 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 내가 공주님과 결혼해야 돼. 내가 배를 꿰매지 않았더라면 형들은 모두 익사했을 거야. 그러니까 공주님과 결혼해야 할 사람은 나야. 사형제의 싸움을 바라보던 왕은 이런 식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누구도 공주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대신에 그는 자신의 왕국 절반을 보상으로 주기로 했죠. 형제들은 원하는 바를 모두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어부는 오랜 가난에서 벗어나 그의 아들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끝!